네, 교과서 22쪽 펴세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고구려의 문화유산과 백제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때는 교과서에 사진 자료가 없어서 선생님이 사진 자료를 몇 개 첨부했어요. 자, 동봉한 파일을 보고 우리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뭐 파일이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볼게요. 자, 사진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이 뭘까요? 네, 요거는 무용총이란 거고요. 무용총. 요거는 안악 사모펀입니다. 둘 다 무덤입니다. 무용총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광개토 대왕 또는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안악 사모펀은 고국 원왕의 무덤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이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고분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고분이라고 여기 써있죠. 고분. 아이고, 잠시만요. 고분입니다. 자, 고분은 바로 뭐냐면 옛 사람들이 남긴 무덤입니다. 자, 고분을 우리 한자로 쓰면 옛고자와 무덤 분자를 씁니다. 지금 모를까요? 옛날 무덤이에요. 어떤 무덤?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옛날 무덤입니다. 자, 왜 그랬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사용하던 물건과 생활도구를 묻었어요. 자, 무덤에다가 뭘 묻었어요? 무덤, 고분이죠. 사용하던 물건, 생활도구를 같이 묻었고요. 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1번 쳐줄게요. 2번, 무덤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무덤벽과 천장에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 천장에 그린 여러 그림들을 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입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종교를 믿었는지 등등 생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 좀 이따 몇 가지 볼 거예요. 또 왜 이렇게 그러면 사용하던 물건, 생활도구를 묻고 무덤벽 천장을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이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 바로 어떻게 생각했다. 죽음 이후에도 생전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도 그랬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 또는 중국의 여러 무덤들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생각하던 물건들을 묻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특히 그림을 많이 남긴 게 어디예요?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에서 한번 그림을 통해 우리가 생활 풍습을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한번 여러 고분벽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분벽화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당시 사람들에서 바로 의식주, 종교 등과 관련된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안악사부분 부엌과 고기 창고 그림이에요. 자, 잘 보이게 조금 확대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부분은 뭘까요? 여기. 네, 뭐라고 있어요?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여기는 네, 부엌이라고 알 수 있죠. 여기는 부엌이에요. 자, 우리 교과서에 표시해 보세요. 자, 여기는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보면 뭐가 걸려 있는 게 보이죠? 뭐가 걸려 있어요? 네, 고기가 걸려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여기는 고기 창고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뭘까요? 요게 보이나요? 이게 뭐예요? 네, 수레죠. 당시 사람들이 썼던 뭐다? 수레차고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부엌이 이렇게 따로 있었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유추할 수 있죠. 자, 다음 그림 볼게요. 다음 벽화를 볼게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접객도를 약간 복원한 그림입니다. 훨씬 잘 보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살펴볼까요? 어디가 특이할까요? 네, 선생님은 여기가 좀 많이 특이하네요. 자, 무엇이 특이할까요? 자, 사람의 크기가 다르죠. 자, 왜 사람의 크기가 달랐을까요? 보면 사람의 크기가 다르죠. 과연 이 사람은 어른이고 이 사람은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거인과 소인이었을까요?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맨발이고요.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네, 당시 신분을 표현한 겁니다. 뭐다? 알 수 있는 사실 1년 뭐예요? 신분에 따라 사람의 크기를 어떻게 그렸다? 다르게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신분에 따라 사람의 크기가 다르게 나왔다고 할 수 있죠. 또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 옷차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었구나 해서 복장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런 옷을 입었구나 해서 복장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복식이라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뭘 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요? 상이 각자 하나씩 있죠. 각자 상이 하나씩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는 겸상이 아니라 뭐를 했다? 각상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외에도 수많은 고분 벽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화면으로 예시 고분 벽화를 몇 개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제일 위에 있는 수렵도죠. 이 그림을 통해 어떻게 해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냥을 했고 어떻게 당시 생활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들입니다. 자, 교과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23쪽입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등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자, 삼국시대에서는 이때 종교가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불교가 전래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다 세 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절, 불국사 같은 것도 있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탑, 불상 등등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삼국시대를 대표한 금동불상 있죠. 보세요. 교과서 볼게요.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땠다?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인 게 고구려의 금동영가 7년병 열의 입상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 교과서에 여기 나와있죠. 선생님이 더 잘 보이라고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실제 크기는 16.2cm로 좀 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발견된 불상 중 가장 오래됐습니다. 가장 오래되었어요. 와. 그러면 왜 이 금동영가 7년명 열의 입상이 가장 오래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뒤에 보면 바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여기 뒤에 글자가 써있기 때문에 언제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상과 관련돼서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거의 훼손되지 않았죠. 자, 무려 1500년이나 됐는데도 거의 훼손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삼국시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상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적어줘야죠. 삼국시대 대표적 불상이에요. 근데 이 불상이 도둑만 적이 있습니다. 1967년에 덕수궁 미술관에서 특별 전시했는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때 경비원들은 지금 정전 때문에 잠시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도둑 도난을 받고 하죠. 근데 이 도둑 맞은 게 그냥 맞았으면 그냥 잊어버렸구나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둑 맞은 자리에 쪽지 하나 남겨놓은 거죠. 바로 세계 신기록을 위해 이 불상을 가져간다. 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근데 도둑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나라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찾는데 이때 문화재청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내가 범인이다. 곧 돌려줄 테니까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전화를 쪽지를 남기는 이야기가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가 도둑 마른 지 12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얘기가 옵니다. 불상은 한강철교 다리 밑에 있으니까, 몇 번 다리 밑에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범인은 자취를 감추죠. 자, 그래서 불상은 돌아왔지만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아직도 그 불상이 누가 감췄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 네, 지금 이제부터 볼 거는 바로
백제의 유물들입니다. 자, 역시 백제는 어떻게 해요? 고분과 공예품들이 많이 있죠. 자, 지금 보이는 장소는 여기가 공주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바로 이 보이는 것이 바로 무령왕릉이죠. 이곳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우리나라 고고학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라 손꼽힐 정도로 왕릉이죠. 우리나라 고고학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라 손꼽힐 정도로 수많은 문화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제 당시 화려했던 유물들이 잘 볼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같이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유물 중에서 요게 출토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우리나라 돈이 아닌 바로 중국의 화폐입니다. 아,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가 왜 무덤에 중국 화폐를 넣었을까요? 네, 중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 보면 이런 유물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도자기예요. 아,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 당시 무역을 활발하게 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중국과 교류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무령왕릉에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무덤에 있는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일본 소나무로 만들었죠. 일본산 적송으로 만들었는데요. 아, 왜 일본 소나무로 만들었다.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백제는 어땠다? 다른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다고 알 수 있죠.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령릉 여러분 교과서 보면 중국의 화폐 그리고 중국 도자기 등등 다 나오죠. 또 백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와, 보세요. 화려하죠? 네. 이게 뭐냐면 국법 제 154호, 왼쪽이 154호, 오른쪽이 155호예요. 무령왕 금제관식 그리고 무령왕비 금제관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왕과 왕비를 옷을 장식하는 데 쓰였던 겁니다. 아,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백제는 어땠다? 아, 백제는 뛰어난 금세공 기술을 가졌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이 있는데요. 자, 교과서 23쪽 보세요. 바로 백제 금동 대학로입니다. 자, 우리나라 유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 하나고요. 백제 사람들의 뛰어난 예술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완전체 모습이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약간 뺀 모습을 보여줄게요. 자, 얘는 국보 제287호고요. 불전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한 겁니다. 향 피울 때 사용한 거고요. 얘도 발견된 일화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얘도 원래는 발견이 안 될 뻔했습니다. 원래 이 유물은 부여시에서 발굴이 되는데 부여시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옛날 절터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 유물을 발굴하다가 별게 없자 그냥 뭐 여기다 주차장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예감이 안 좋아서 우리 하루만 더 찾아보자 해서 찾았는데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유물인 백제 금동 대학로입니다. 자, 이 유물은 특이한 점이 자, 불교의 향피였죠.
근데 요 사는 바로 뭐예요? 도교의 특징입니다. 아, 도교의 특징이 있어서 뭐예요? 이 유물은 우리나라가 이 당시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영향도 받았다? 네, 도교의 영향도 받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딱 봐도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뛰어난 예술 감각을 보여줬고 이렇게 훌륭하고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뛰어난 예술 감각을 했다고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요거는 향을 피우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안에다가 향을 피우고 덮으면 연기가 나가듯이 매우 멋지게 향이 피어진답니다. 네, 다음 알아볼 유산은 바로 백제 무왕대 지은 절로요. 백제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고 알려진 미륵사지입니다. 자, 미륵사지는 누가 건립했다고 하냐면 자, 여기 나와있듯이 자, 백제 무왕이 건립했다고 하죠. 자, 미륵사지는 전북 익산에 있고요.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라고 합니다. 백제 무왕이 건립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석탑하고 그리고 건물에 터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요. 자, 요게 유명한 일화인 여러분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서동과 선화공주 전설이 이 절에 유래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건너뛸게요. 백제에서 가장 큰 절입니다.